사실 돈이 진짜 필요할 때는 돈이든지 일거리든지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끌어당긴 음. 법칙이라는 거야. 선생님은 음. 스케일을 굉장히 작게 잡아서 그런 거지. 그쵸. 그 저의 사람들 스케일이 너무 작아. 너무 짧으니까 돈에 대한 어디에다가 스케일이 그러니까 너무 작아. 어디에다가 이게 "야 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거 왔다." 그러고 말할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지금 그러니까. 잠깐 사람들은 단위가 커야지 하는데 단위가 우리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는 그런데 저도 그 막 몇 억을 정말 다 아우 싫어. 갈급하게 왜 싫어 근데 궁금한데 왜 싫어? 피곤해. 뭐가 피곤해? 쓰는 게 돈 쓰는 게? 그거를 일단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가 내가 그거랑 상응해서 뭔가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선생님 그건 나중에 인제 우리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해 보겠지만 그러면 선생님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될 테니까 만약에 그걸 좀 끌어서 이렇게 돈이 벌잖아. 그럼 싫으면 나를 줘. 언니 동생 다 쓰시 그러니까 한량이 효도한다니까. 음. 바빠봐. 어디 선생님이 딱히 그 그러니까. 직장에 묶였으면 엄마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아유 우리 엄마 저기 마음 저거 하시는데 와야지. 한량이 가면 가야지. 누가 가겠냐." 하고 그러니까 한량이 너무 좋다니깐요.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 오늘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한량처럼. 한량처럼이라니. 한량인 거지. 한량이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유로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인제 엄마 좀 모시러 엄마 얼굴 뵈러 가셨다 그러면 내가 어디 직장을 하고 일을 하면 '아 요번만 딱 갔다 오고 또 뭐 있어야지.' 하면서 항상 뒤에 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음. 한량님께서는 그게 없으시니까 갔다가 그쵸. 뭐 상황 봐서 항상 이 유동성과 플렉서빌리티를 그래서 지금 원래는 왔다가 인제 음 엄마 아빠랑 하루 놀고 오늘 내려갔어야 되는데 음 이제 갑자기 또 친구랑 다른 언니가 인제 약속이 잡혔는데 거기에 인제 저를 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인제 오늘 약속도 또 갔다 오고. 근데 그래서 내일 내려갈라 했는데 음. 내일 또 조카가 무슨 공연을 한대. 근데 왜 자꾸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아니 나도 가서 일을 해야죠. 일이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여기 지금 자료가 내가 음. 며칠 거를 받아오긴 했는데 아. 사진을. 인제 거기 집에 컴퓨터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쓰는 게 편해서. 블로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한량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무리 한량이라도 그럼요. 그냥. 나 지금 그림 계속 속도대로 못 그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지 자꾸 꿈을 꿔. 예. 예 그럼 오늘 지금 우리 한량 한량 나비처럼 사시는 우리 바로 선생님 오늘 지금 자리를 쪼끔 움직이셔서 서울로 오셨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네. 잠깐 보고 싶다 하셔 가지고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선생님이 동남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나간 연인과 하는 여행을 8년 뒤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꺼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인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동남아 음. 장소가 동남아였던 것뿐이지 동남아를 뭐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렇기보다는 그 보면서의 어떤 일상에서 묻어나는 어떤 소소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지나간 연인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은 그러면 인제 한량이신데 네. 그러면 직업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때 때 맞춰서 누가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하시고 지금은 이제 주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지금 현재 네네. 그리고 계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음. 실크 비단천에다가 천연 음. 염료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지금 그리는 주제는 일단 나비, 꽃이랑 나비를 그리고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맨 처음에 사실 저희 첫 회에 찍었던 영상이 다 날라가서 기운이 빠져서 그랬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만화를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상고를 가셨는데 음, 예고간 학생처럼 열심히 그림만 그리셔서 그다음에 거의 만화 동아리 들어가셔서 상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만화 동아리를 꽤 오래 하셨고 이제 만화를 그쵸. 하셨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비단 그림 실크로 하신 대로 어떻게 돌리게 되셨어요? 음, 음, 동아리 하는 동안에 되게 놀기는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음. 이제 어차피 다 같은 거, 비슷한 거 좋아하고, 같은 거 음.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주변에 같이 이제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그, 굉장히 잘 그렸어요. 뭐를요? 그림을? 그림도 그렇고, 스토리도 잘 짜고, 만화를? 되게 개성, 개성 음.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이제 작가로 막 데뷔하고, 음. 할 때, 저는 뭐, 그냥 뭘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이 다 하니까 나도 당연히 만화가가 돼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실력이 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왜? 그러니까 그 워낙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걸 못 그렸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그게 개성으로 음. 갈 수 있고 이제 웹툰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 이대로 계속 나갔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옛날 그러니까 원고를 보면. 그러니까 그 근데 시대의 어떤 그때는, 기준이라는 게 네, 있었잖아, 그때는. 그쵸, 그쵸. 그때는, 내 원고가 너무, 이렇게 변동이 없고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밋밋한 거. 흐르는,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가 너무 밋밋하고, 뭐,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지금이 맞는 톤이다, 선생님,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 글은 음, 뭔가 막, 뭐가 팍 나오고 막 이런 기보다도 그냥 일상에서 잔잔함에 그 소소함에서 음, 오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옛날 원고들을 저기 그림 동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음,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재밌다고 이제, 얘기는 안 하던데. 아니, 근데 본인의 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제가 선생님의 강팬인데. 그런 소소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면 그 당시는 근데 이 지금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당시는 어떤 기준점이 있고 막 그때 이현세 선생님 그 까치 나올 때 막 그럴 때 아니에요? 아우, 그렇죠. 그때잖아요. 나 까치 보고 많이 울었다 진짜. 그냥 막 저도 많이 봤어요. 파격적이고 막 라인이 라인이 굉장히 굵잖아요. 그 음, 스토리의 라인들이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이제 남자 만화랑 좀 다르고, 여자 다르고 만화 쪽에서도 그, 그, 그게 정말 스토리를 정말 잘 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선생님들도 되게 멋있었고, 친구들도, 언니들이나 친구들도 너무 내가 진짜 내 주변 사람이지만 너무 존경한,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에는 이제 그런 음, 분들이 선이 음, 굵고 정확하게 막 딱 나오고 막 음. 이런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 때문에 이제 트셨어요? 아, 나는 만화가 아닌가 보다. 비단으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비단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를 하다가, 아, 이제 스스로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음, 그만뒀는데, 그 당시쯤에, 그러면, 음, 만화가 원래 이제 글과 그림이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좀 해줘도 훨씬 잘 들려요. 아, 음, 그러면, 음.
뭐 그렇게 기발한 방법이? 너무 엣지 있는데요? 어 싹 괜찮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그 글과 그림이 합쳐진 게 인제 만화니까 음.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럼 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림이라도 좀 더 잘 그려 보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럼 글은 포기하는 대신 '그림은 계속 그리자.' 해 가지고 음. 여러 가지를 했죠. 그 옷에 그림 그리는 거 패브릭 페인팅 음. 이제 배웠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물감 쓰는 법만 배웠지 그림을 배운 건 아니었던 것 음. 같고 음 그 뒤로는 인제 제가 재료랑 그런 거를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질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옷 면천에다가 그 패브릭 물감을 쓰면 그게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음. 좀 느낌이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러면 '염색을 해 볼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인제 면에다가 염색하는 찬 그 화학 염료로 염색하는 거를 알아보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 좀 느낌이 달라서 비단에다가 산성 염료 그러니까 실크 염료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제 염색하는 거를 하다가 그 천연염료로 바꾼 지는 2년 정도 음. 그러면 선생님 됐어요. 그 이제 만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옷에 그런 그 어떤 텍스타일에다가 그걸 하신다는 네네. 게 지금 이제 확 변한 그 반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가 인제 뭐 보통 인제 그 만화를 그렸으면 펜으로 그리신다든지 뭐 그랬으면 다르게 그냥 그림만 그리시면 또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완전히 그 재료하고 그것도 바뀌셨고 또 인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만화방에서 그 만화방이란다. 만화 동아리에서 그렇게 정말 용돈 쪽으로 이렇게 받고 계시다가 그 업을 인제 다르게 하려면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한다고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불안하죠. 저도 어. 그 불안이 사라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음. 1 2 년? 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어떤 데 취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인제 '다른 걸 뭘 배워 볼까?' 해 가지고 다시 또 염색이나 이런 걸 가신 게 거기 가시면은 같이 돈을 벌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배우시기만 아니죠. 하신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음 처음 옷에 그림 그리는 것만 돈을 내고 배웠고 음. 그 뒤로는 그냥 책 보고 인제 그때는 인스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고 책 도서관에 서점에서 책 좀 찾아보고 뭐 그래서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만 계속 연구하다가 오. 실행한 지 아 그 그거를 중간에 한번 전시를 봤어요. 비단천에다가 음. 산성염료로 그림을 음. 그리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전시를 봤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했죠. 오. 그럼 어. 주위에서는 그때는 선생님 그때는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셨나요? 그럼 주위에서는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사니까 별 크게 저가 없었나요? 아니면 프레셔가 있었나요? "너는 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우리 엄마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노멀한 분이시라 음. 보통 어머니들이 할 만한 말은 다 다 하셨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량이고 이제 선생님 좋아하시는 그림을 배우고 이러는 게 본인은 그 당시에는 막 "불안했어. 나도 불안했지." 그러면서 하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인제 보통 사람들 그냥 이게 그냥 그 시대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한 용기란 말이에요. 그 불안하면서도 그걸 계속 하셨다는 게 용기거든요. 음음음음. 어떤 네. 면이 세상하고 타협이 안 되던가요? 어떤 면이? 음. 내가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면 음. 엄마가 "야 너 뭘 그렇게 여기 아르바이트 쬐끔하고 저기 쪼끔 하고 하니." 그냥 음. 뭐 어디 보면 뭐 상고를 나오셨으니까 또 공부도 뭐 그림도 하셨으니까 "여기 어지간한 데 가면은 뭐 경리를 뽑는다. 무슨 뽑는다." 금방 취직을 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갈 수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음. 안 가고 거기를 거부를 하고 전시를 보러 가고 '아 다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해야지.' 하는 그렇게 소소하게 뭐 크게 어디 가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내가 네. 그냥 용돈벌이로 살고 하는 그게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냐는 거지. 그림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만화를 그만둘 때도 제가 인제 글과 그림 중에 그림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인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쨌든 그림을 좋아하니까 어 사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미술 숙제만 열심히 해 갔는데 사실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음. 근데 그러고 인제 만화 그만둘 때도 '그럼 그림은 좀 더 잘 그리고 싶다.' 음. 욕심이 있고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요거 하면 재밌겠다.' 하고 해 봐서 근데 요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그거를 인제 그냥 그 뭔가 이렇게 생활 전반적으로 그걸 한 게 아니라 음. 그냥 다른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냥 기본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나의 놓지를 사고의 않은 바탕. 것이네 그럼. 그 뭐 거기에 올인을 한 건 아니지만 예. 어. 올인도 안 했지만 놓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올인은 안 했지만 항상 까먹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쵸. 언제나 제가 일반 면티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를 하다가 그 실크천으로 넘어간 게 10 년이 걸렸어요. 오. 그러니까 그 그럼 그 10년 중간에 인제 동안 뭐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직장에도 다녀봤고 아르바이트로 인제 지갑, 가죽 이런 데다 그림 그리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액세서리에 그림 그리는 것도 해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 봤죠.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선생님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는 놓지는 않았다. 까먹지는 않았다. 항상 그쵸. 하고는 있었다. '언젠간 내가 저거를 할 거야.'라고 생각은 계속 했는데 이게 모르는 분야니까 확 원래 겁이 되게 많을 음. 때라서 음. 옛날에는 되게 겁이 많아서 새로운 일을 잘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그래 그쵸. 가지고 그걸 못 하니까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만 하고 그런 관련된 게 있으면 이렇게 자료 모으고 뭐 전시 같은 거 있으면 좀 보고 뭐 이런 정도고 이제 그림도 인제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수묵화 그러니까 비단천에다 그리면 좀 더 '수묵화 쪽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수묵화 일러스트 수업 쪼끔 듣고 뭐 인화 쪼끔 배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와 그 '언젠가는 내가 그걸 할 건데 거기에 이런 식의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쪼금씩 계속 배웠죠. 아니 제가 좀 놀라운 게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네가 만약에 그 그림을 만화를 했다가 인제 다른 그림을 뭐 그리고 싶어. 근데 인제 그걸로 내가 업을 삼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음. 하면은 '아 내가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런데 아닌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하고 뭘 하고 있었을 때면 그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더 안 할 것 같으면 금방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그냥 그거를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뭐 공부를 미나를 그쵸. 배운다든지 음음음.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그림을 안 그리고 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좋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히 막 '그림이 너무 좋아.' 이거는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음. 그 젊을 때는 그냥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거라도 하나
하나는 쪼금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딴 거는 세다네. 어차피 내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이런 게 잘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음.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요거는 쪼끔 다 잘하고 싶다. 요거 하나만큼은 잘 음.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좀 이렇게 새드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 그쵸. 자신의 그때는 엄청 엄청 세단 거지. 그런 그러니까 거였죠. 내 자신을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활발하게 사람들하고 음.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어 음. 막 내 성격을 아는데 뭐 어디 가서 진짜 막 저것도 아닌데 그나마 나 하는 거 이 그림 하나는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하고 싶다.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쵸. 음. 와 그게 참 인사이트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잘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것마다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사실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나를 보면 실력인 줄 아는데 나 사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는 어떤 그런 게 임포스터 신드롬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임포스터 신드롬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것만 아니다. 그게 좋게도 쓰인다.' 왜냐면 내 자신을 음. 너무 포장하고 너무 오버리 자신감을 가진 것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알 수 있어서 그 안에서라도 하나는 뭐 잡아가려고 한다. 좀 이렇게 험블해진다 사람이. 그런 것도 있다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 같은 아.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결국은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음. 재미있는 게 선생님이 만화를 그때 인제 그 스토리하고 인제 그림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밋밋하다고 하셨던 걸 실제로 산티아고 갔다 오셨던 책도 만화 아닌 그죠. 만화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 있고 사파가 그죠. 있고 그림이 음. 있고. 근데 밋밋하지만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글도 뭐 다 거의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차라리 그냥 그때 만화 했을 때부터도 계속 그 길로 그냥 그러면은 이 바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쌓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벽돌로.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밋밋하게.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시면 몰랐으니까. 그게 그땐 몰랐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다가 내 거를 대면은 내가 음.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난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나잖아요. 10 년, 음. 20 년이 지나도. 그게 나야. 어. 맞아요. 그러니까는 참 웃긴 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그냥 밋밋한 바로 소소한 거잖아. 소확행? 음. 소확행이란 말이야. 소확행 바로. 소확행 바로인데 그 소확행 바로가 지금까지 계속 왔으면 그 소확행이라는 것도 왜 시대가 흐름이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10 그쵸. 년을 고생했어도 그 음음. 안에서 내가 팬층이 100 명이 있었어. 근데 인제 소확행이 확 불어. 그럼 100 명이 1000 명이 될 수 있고 10,000 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어떤 기준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건강 관리만 잘하고 오래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이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어 그럴 수도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쪼끔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전엔 진짜 그런 생각도 없고 계속 그림 그리는 것도 뭐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 감히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음. 그게 나한테 안 맞더라고. 그걸 상품으로 만드는 거 자체가 나한테 안 맞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걸로 취미를 삼지 뭐.' 이렇게 그냥 취미로.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이제 취미로 하되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공부하듯이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어떤 나만의 어떤 내가 놓지 않는 나를 음. 위한 하나의 그냥 뭐라고 그랬나? 그게 투자?
아니면 투자라고 표현은 아니고 나를 응, 위한 뭐였어요, 선생님? 나를 위한 그게 포기 안 하는 좋은 거지 그냥 그게 이거라도 응. 잘하니까 얘한테 이거라도 시켜주자 이건가? 사실 제가 이제 살면서 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만 계속 그린 게 아니라 음, 워낙 이제 손, 손으로 뭘 하는 걸 이게 좋아해서 좋아하시니까, 공예를 이제 이것저것 막 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내가 수업료를 낸 게 그림보다는 공예는 배울 때마다 수업료를 내고 냈었어야 배운 것 됐어요? 같아. 네. 그래서, 음, 그런 걸 이걸저걸 했는데 뭐냐면 공예는 하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배우면 재미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잘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없고, 그 공예 쪽으로 하면 일단 못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림은 내가 계속 못 그린다는 기분이 계속 있는데, 오, 공예는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그 응, 며칠 전에 그 소련 스터디에서 지금 읽고 있는 마커스 버킹엄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직장으로, 그러니까 내 경력으로 옮기느냐, 이제 그걸 이제 쓴 책을 저희가 원서를 읽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음, 나오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 말씀하고 선생님 말이 똑같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이제 선생님이, 그 생각하시기에 그림은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지. 좀 더 잘하고 그쵸, 싶고, 그쵸. 좀 더 어, 능숙하게 하고 싶고, 내가 응, 표현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참 한 터치로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데, 공예는 같은 미술인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같은 미술이잖아. 근데 미술인데도 얘는 내가 그런 열정이 없는 거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불타는 그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좋아하는 남자애 둘이 있으면 A는 걔는 뭔가 더 다 알고 싶어. 그리고 걔가 나하고 좀 더 시간을 응, 많이 보내고 싶어. 근데 친구인 남자 있잖아. 그냥 남사친. 친구들은 딱 거기서 끝나죠. 그 이상이 그쵸. 넘어가지 않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성으로 나와서 내 거다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사랑을 쫓아가야라는 소리거든요. 사랑. 사랑은 뭔가 응, 아쉽고, 뭔가 내가 또 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사랑은 그렇다는 응, 거지. 그리고 같이 만나도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서 늘 아쉬워. 근데 남사친 그쵸. 같은 경우에는 꽉 차죠. 그냥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꽉 찬 거지. 더 응. 이상 뭐 아쉬운 게 없지. 집에 아니, 가야지. 그 기초를 딱 배우면, 음, 뭐, 이거는 그냥 내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음. 굳이 딱히 막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응,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는 거를 나의 브랜딩으로 만드는 게 지금 그 주 골자인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계속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응, 때문에.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림에 대한 욕심이 계속 욕심이. 안 사라져. 어, 이 펜으로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컬러를 응, 내보고 싶고, 막 그쵸, 그런 게 그쵸. 있는데, 어떤 거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잘은 해. 응, 시키면 또 못하는 건 아니야. 응, 잘은 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불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 우리 응. 신랑이 송편을 잘 만들어. 근데 우리 신랑한테 방앗간 하라고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싫지. 그러니까 싫지.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예를 잘하잖아. 다른 사람보다 응, 잘할 거 아니야. 일반 사람보다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공예 잘하네. 공예 좀 해. 이렇게 누가 공예 좀 나와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음, 저도 공예 쪽으로 나가려고 음, 엄청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예 중에 뭘 할까를 하다가 이제 또 워낙 공예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막 손을 대고 해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거를 딱 띄고 나면, 뭐, 이거는 뭐, 열정이 굳이 없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굳이 생겨. 내가, 멈춰 있는 굳이 내가 할 느낌이 필요가 드는 거지. 있어? 멈춰 막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거지.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멈춰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네. 좋아했던 사람들 보면은 어제 본 애인도 내일 또 보면 또 새롭고 뭐 또 얘기하고 음. 싶은데 그냥 남사친 애들은 그냥 걔가 걔지 뭐. 뭐 또 새로운 게 음. 있어. 거기 있는 애지.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또 인제 반추를 해 보면 늘 우리가 음. 좋아하고 하는 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단지 그 그쵸, 옷만 그쵸. 좀 모양만 바꿔 음음음. 입었지 그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들으시면 음.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그때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나 나 70살 먹었을 때 좋아하는 거나 똑같아. 음. 변하지 않아. 그 나 차라리 해 그냥. 어. 그냥 팔자야.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해. 내 생각에도 음.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잘하는 건 그렇진 않아. 그래서 마르커스에서 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좋아하는데 음. 똥손이야." 이럴 수 있잖아. 음. 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데 실력을 아직 못 갖춰서 그런 것뿐이야. 그렇죠, 그럼 그렇죠. 시간을 내서 나한테 투자를 해서 배우면 돼. 어. 그러면서 내 좋아하는 게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해. 그런데 나는 남자애한테 말하는 걸 잘 못할 수가 있잖아. 옷도 그지같이 그쵸. 입을 수도 있잖아. 음음. 그렇다고 그 남자애를 내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인제 음. 걔하고 말을 해. 근데 걔가 막 다행히 나를 좋아한다고 쳐 봐. 그럼 우리가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옷을 못 입고 말도 쭈삣쭈삣 못하고 이러는 거는 하다가 보면은 는다는 거지. 우리가 그쵸. 배워서 음. 남자애는 이렇게 음. 하는 거야. 옷을 이렇게 입는 거야. 화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드는 거잖아, 내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당시에 내가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내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반대로 그쵸. 또 내가 음. 엄청 잘해. 남들보단 잘해. 근데 내가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머리털처럼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다는 거야.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그림을 잘하니까 뭐 공예를 하면 어떻고 뭐 저걸 하면 어때?"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같은 미술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고 딱 있다는 거죠, 잘하는데도. 그죠. 예. 음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략 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전략 짜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거기도 전략 짜면 그러면 돈 같은 거를 이렇게 전략 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때. 그건 또 네.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사람하고 이렇게 전략 짜고 막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될까?' 이건 되게 좋아하는데 상담은 또 미치겠어. 나 싫어해. 음. 내 얘기를 계속하고 내가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엄청 싫어해 또. 남들은 내가 음. 휴먼 전략하니까 막 산당하고 잘 들을 것 같은데 저거 상담해 보신 분은 아실 거야. 나 그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인터뷰하는데 내 얘기만 막 하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결이 다 있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 천직이 있는 음음. 거고. 내게 있는 거여서 이 세상에 내게 딱 있는 거라고. 이 머리카락처럼 내 결대로 딱 맞춰지는 게 있거든 실제적으로. 근데 인제 그거를 계속 모르고 산 거죠. 모르죠. 왜냐면 내가 우리한테 기회를 안 하면서도 줬지. 내가 이거를 계속 안 놓고 하면서도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그래서 하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는 아쉬운데 이 애인이 "맞아. 이 내 애인이야. 내 사람이야." 하는데도 막 아쉬우면서 결혼하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 조건 같은 게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잖아. "결혼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음. 자꾸 하다 보니까 얘하고 손은 잡은데 식장은 못 가. 식장은 못 가.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 얘하고는 근데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되고 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음.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을 거기에 아직 생각이 안 깨었다는 소리지. 그다음에 어떤 그죠. 그 갑바도 안 생긴 거야. "아이 음. 너랑 나랑 무슨 그 한강다리 밑에서 거저건 못 갔겠냐?" 이 정도의 갑바는 아직 안 생기고 "야 음. 진짜 얘랑 했다가는 진짜 나 거지 되면 어떡해. 둘이 저기 깡통 차고 나가 가지고 사랑 붙이를 못한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까지 같이 가 가지고 나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들이 인제 드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어도 놓지는 못하고 들고는 있으면서 이게
이게 뭐예요? 이 말하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바지도 내리지도 않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화장실에 가면 확 싸든지 음, 입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음, 그런 느낌에 우리가 많이 살았죠. 왜냐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음,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음, 그렇게 할 만큼의 이제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가까이게 나가면은 이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그 반대의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사람이 이상하다. 음, 어쩌다. 내가 그러면 그거를 뚫쳐 나올 만큼의 큰 네. 어떤 그런 뭐 마음이나 영성이나 힘이나 이렇게 꽉꽉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없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그래. 너 말이 맞으면 그럼 보여줘봐. 그게 되냐고. 그게 되냐고. 뭘 그러니까, 보여줘. 왜냐면 너 그렇게 말이 맞으면 너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돈으로 다 사람들이 매조를 어,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음,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전시를 했는데 응, 그때까지도 아,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거고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날 먹여 살려야 되나? 라는 응,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그림을 그려, 그려서 그걸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첫 전시회 때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처음 다뤄본 재료라서 음, 어, 팔 수 없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재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걸 남에게 팔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전시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이제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림으로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접었더니 그게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또 사주고 우리 엄마 좀 뭐 온천 여행 좀 다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선생님이 내 그림을 팔아서 한 100만 원 주면은 근데 누가 와서 턱 바로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줬어. 200만 원을. 딱 받았더니 엄마하고 같이 온천 여행 갈 수 있어.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그럼 한번 해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팔 수 있을 것 같아. 거봐.